프리프로세싱에 대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음성을 인식을 해서 이 음성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음성을 합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줄여서 NL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연구가 되어 왔던 분야고 1980년대 같은 경우 룰 베이스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1990년대에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들을 활용한 NLP들이 연구가 됐었고 현재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NLP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렉시컬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문장을 최소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걸 이제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장을 토큰 단위로 분해를 하고 그 토큰 단위로 분해를 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걸 이제 렉시컬 애널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렉시컬 애널리시스에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단 토큰 단위로 문장을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텐스 스플리팅이랑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센텐스 스플리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장을 분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은 이제 그 NL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장이다라는 것을 구분짓는 것은 중요한 이제 태스크고요. 그래서 이 문장 부호 같은 뭐 이제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음표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장 부호들을 활용해서 룰 베이스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이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장 단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룰 베이스로 접근할 경우에 이제 다양한 예외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용 부호 같은 그런 것들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런 룰 베이스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룰 베이스로 접근을 했을 때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입니다. 토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 일단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어떤 문자 단위를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문장 부호나 숫자 등을 통해서 룰 베이스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양한 토커나이제이션 그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떻게 토커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는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이걸 토커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지 그런 차이점을 비교를 한 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morphological analysis인데 이제 단어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걸 단어를 normalize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ormalize라고 하는 거는 단어들의 공통된 형식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태밍, 두 번째는 렘마타이제이션입니다. 스태밍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동일한 문자를 찾아서 단어를 normalize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스태밍이랑 레마타이제이션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love, loves, loved, loving 이런 게 있으면은 스태밍 같은 경우는 단순히 LOV라고 하는 이제 문자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LOV로 이걸 단어들을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레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이제 기본 형식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레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love, loves, loved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love라고 하는 단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밍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자 찾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고 쉽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그런 아래 예시처럼 의미 없는 단어가 생성이 될 수 있고 레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이제 실제 사용되는 단어로 노멀라이즈가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그 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스태밍이 매우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POS 태깅입니다. POS 태깅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각 문장의 단어들이 어떤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태스크고 이제 품사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정의가 가능을 합니다. 이 POS 태깅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 프리딕션 있고 프로버빌리스틱 모델 아니면 뭐 뉴럴 네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포인트 와이즈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주변 단어들을 통해서 주변 단어들을 봤을 때 이 가운데 있는 단어가 단어의 품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probabilistic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generative sequence 모델이랑 discriminative sequence 모델이 있는데 generative 모델 같은 경우는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그 모델에 들어가서 그 품사를 예측을 하게 되고 이 discriminative sequence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장을 한 번에 넣어서 그 전체 문장의 각 단어들의 품사가 어떤 거다를 통째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뉴럴넷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도 POC 태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입니다.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문장의 각 단어를 사전에 정의된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태스크가 되고요. 이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딕셔너리, 룰 베이스, 모델 베이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외워가지고 저장된 단어들을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면 기존에 그 저장된 단어들을 보고 이거는 어떤 클래스다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게 딕셔너리 접근 방법이고, 두 번째는 룰 베이스, 그래서 단어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 베이스,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텍스 애널리시스입니다. 이 신텍스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어떻게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지 이런 문법적 구조를 파헤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하나의 정답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예시처럼 다양한 하나의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이런 문장 구조의 형태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의 기본 아이디어는 문장의 확률을 부여하자라는 게 기본 컨셉이고요. 이렇게 문장의 확률을 부여를 하게 되면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이 어떤 문장으로 번역이 될 건가를 봤을 때 그 확률이 얘가 더 높게 되면은 얘로 뱉어내 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아니면은 그 오타가 났을 때 이 오타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쳤는데 이거보다는 그 어떤 모델이 봤을 때 얘가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고 하면은 이 오타를 자연스럽게 수정해주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장의 확률을 부여를 했을 때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라는 거는 이러한 체인 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어, 이렇게 체인 룰을 활용을 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전 시점에 모든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시점의 단어를 예측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과거의 단어를 모두 고려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마코브 어썸션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일정 시점, 그러니까 K개의 단어만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그램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 엔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n개 이제 단어 뭉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엔그램 모델을 이제 이 랭귀지 모델링으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아래 예신 이제 바이그램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